질문들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 하시면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좀 한번 해보세요. 그 출생 직후에 그 네. 기립불능인 그 포유 거부하는 송아지들한테 혹시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예, 예. 우리 질문하시는 분 얼굴도 잘생기고 저기 좋은 질문 하셨네. 송아지 이제 태어나면 잘 못 일어나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송아지가 태어나서 잘 못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어미가 나오는 그 산도가 좁든지, 아니면 둘째로 일반적으로 송아지가 크게 나오든지, 또 하나는 난산이든지 그런 경우에, 그래서 못 일어나는 경우는 주로 가슴 쪽에 흉곽에 송아지가 분만할 때 이 연골 쪽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뒷다리에 십자인대 슬개골이 손상이 가가지고 옆으로 십자인대가 약간 그 정렬 배열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송아지가 앉아서 있을 때 조금은 못 일어나는 송아지들은 허헉거려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질문하시는 게 이제 이런 얘기일 텐데, 송아지가 못 일어나면 초유를 못 먹고, 초유를 빨리 먹이라니까 초유를 못 먹으니까 자꾸 불안한 심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사제분말 초유를 미리 준비했다가 그 송아지들은 강제적으로 위카타를 넣어서 사위에다가 분말 초유를 강제적으로 먹여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만하는 과정 속에서 힘들게 나왔거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흉곽이나 뒷다리에 문제가 있고, 특히 가끔은 척추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못 일어나는데, 대부분은 90% 이상은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미젖을 먹는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48시간 이내에 빨리 초유를 먹여야 되니까, 가능하면 당일날 먹여야 되니까 사제분말 초유를 가지고 있다가, 그런 경우에는 어미젖을 못 먹이니까 강제적으로 위카타를 통해서는 먹여야 된다라고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이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네. 집이 좀 송아지 버즘이 많이 오는 편이에요. 네. 이 버즘이 네. 한 2개월부터 시작해서 네. 많게는 오래 가면 막 8개월, 네. 9개월까지 가더라고요. 네. 질문 이게 잘하셨어요. 안 없어지기도 하나요? 네. 아니야. 거의 회복이 되는데, 네. 송아지 2개월 시기에 버짐이 오면요, 이건 100% 어미한테서 주는 농후 사료가 부족해요. 이거예요. 지금 우리 질문하신 분은 좀 젊으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화면에 보면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도 계시는데, 그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머리에 버짐이 이렇게 많았어요, 사람도. 그래, 지금 송아지는 왜 버짐이 생기냐면요, 어미한테 사료를 지금 덜 주니까 영양이 부족한 거예요. 네, 100% 영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버짐을 어떻게 치료하냐라고 접근을 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훌륭한 소방수는 불을 안 나게 하는 소방수가 훌륭한 거지, 불나게 해서 불을 잘 끄는 소방수가 훌륭한 소방수가 아니라고 내가 계속 질투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접근은 뭐냐면, 어미소의 농후사료, 배합사료 양을 체크해라. 좀 더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도다미기기 사료를 잘 먹는지 체크해라. 그 다음에 비타민이나 이런 걸 좀 주면은 버짐이
보증균은 트리코피톤 베르코잠이라는 곰팡이균이긴 하지만 비타민 A를 주사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비타민 A 주사를 놔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그렇게 하면 절대로 보증 안 생깁니다. 간혹 한 마리 생기는 것들은 비타민 A 주사만 놔도, 햇빛만 봐도, 사료만 잘 먹어도, 아까 저게 5개월까지 사료 위주로, 농사료 위주로 키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없어집니다.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제가 그거는 100% 장담하고요. 그 주변에 잘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어미소가 출산을 했는데요. 네. 그 출산을 하면 초유를 먹일 그 소가 새끼소는 엄청 어미젖을 찾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네. 어미소가 굉장히 거부를 해가지고 한 이틀 네. 정도까지 하루 반나절 이상까지 네. 송아지가 젖을 못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질 분유 같은 거 네. 해가지고 먹인 적도 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거부하는 행동들을 보여가지고 네. 그럴 때 정말 이틀 3일 이런 식으로 사제 분유로만 대체를, 그 초유 분유로만 대체를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따로 별실을 둬서 격리를 해서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지 않게 어미하고 송아지하고 같이 있게끔만 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조합이 이루어져서 초유를 먹여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지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자, 질문 잘하셨어요. 어미소가 송아지 자기 새끼를 거부하는 경우는 혹시 왜 그럴까라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 출산할 때 그 고통이 엄청 했거나 사람들로 맞습니다. 보호하기. 예, 맞습니다. 예, 출산의 고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새끼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내 새끼가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내 질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미소한테 가끔은 진정제를 주사를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럼푼이나 뭐 자일라진이라는 그 성분인데, 그거를 하루나 이틀 정도 되면 통증이 없으니까 좀 발길질하는 것도 덜하고 송아지가 터져가면서도 들어가서 먹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든지, 약간 그 마취를 좀 심하게 해서 뒷다리를 갖다가 양쪽으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 발을 못 차요.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어미소를 갖다가 사료 주면 밥 먹으러 들어왔을 때 묶고서는 뒷발을 못 차게끔 하는 방법에서 미기든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통증이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소염제 정도, 케토프로펜이나 플루닉신이라는 그 소염제가 있는데, 그런 걸 하루 이틀 정도는 주사를 놔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송아지가 분만하고 나서 예, 그 분만 직후 하루 이틀 내에 그러니까 똥에 피가 있는 거는 뭐 이렇게 감염 직후에 어떤 상처가 안 났을 때 피가 나는 이유가 뭐고? 그게요. 참, 젊으신 분이니까 확실히 그 질문도 예리하네. 이거예요. 송아지가 분만하고 나서 2, 3일째에 특히 5일 이내에 피가 묻어서 나온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송아지가 뭐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무슨 콕시듬이 감염이 됐겠고 뭐 했겠어요. 그죠? 이거는요, 이런 영향이 커요. 어미한테서 뱃속에 있을 때 송아지가 태어나면 뭐가 나옵니까? 태변이 나오죠. 태변의 문제로 인해서 원인이 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어미소한테서의 분만 과정 속에서 폐혈증 기운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가끔은 송아지가 정상적으로 낳는데 송아지가 죽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만 과정 속에서
어미소의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폐혈증 증세가 송아지한테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콕시즘이나 어떤 사용관리의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어떤 어미소의 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 어미소의 폐혈증과 같은 문제로 인해서 송아지의 변에 그렇게 끼쳤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뭐 이상한 거 먹어서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어미소 몸 안에 있으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양수를 먹거든요. 사람들은 그 양수를 먹어서 송아지가 죽는다는데 송아지가 태어날 때 뱃속에 한 3리터의 양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뭔가 안 좋아서 그것이 송아지한테 문제가 돼서 그게 이제 피기가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피기가 있는 게 이상이 없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이상이 없다기보다도 어미소한테서의 뱃속에 있을 때 폐혈증과 같은 증상으로 인해서 영향이 있는 건데 좋은 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어떤 유산균이나 효모제로 인해서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그걸 항생제로 치료하기보다는 장의 위에 멱에서 우유를 어미젖을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우리가 강제적으로 어떤 유산균이나 효모제를 먹여서 위하고 장을 좋게끔 만드는 거. 아까 제가 송아지 편에 나왔어요. 유산균이나 효모제를 먹이자. 그런 얘기로 예방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송아지 교육을 잘 들었고요. 예. 가장 제가 사양관리하면서 느낀 건데 송아지 때 호흡기를 못 잡으니까 네. 호흡기를 애미가 임신해가지고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사를 이렇게 해도 항생제로 써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나이가 먹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가지고 가는데 지금 한 마리가 좀 심각한 그런 기침 많이 하는 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 이제 제가 훌륭한 소방서 얘기를 갖다 예를 들었는데 그게 불을 안 나게 해서 그런 호흡기 질병을 걸리지 않게 되는데 이거는 전 산전수전 다 하고 전 집이 다 타버렸어요. 그럼 다시 짓는 수밖에 없어요. 송아지 2개월, 3개월 때 호흡기에 취약한 시기에 무조건 지수성 항생제를 놓으라는 거예요. 저는 네. 정말로 진짜 강하게 권하고 싶어요. 그때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예. 그거를 놓치는 거야. 다 사람들이 정말로 사용관리 잘 하시는 분들도 우리 집에는 호흡기가 없다는 거야. 연변이나 설사는 없냐 그러면 그건 있대요. 연변이나 설사를 하면 그건 호흡기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3개월 전에 이유하기 전에 직수성 항생제 놓으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요새는 좀 바꿔서 2개월째 1차 놓고 3개월 때 2차 놓고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야 송아지가 잘 큰다. 보증 없이. 그 송아지 분만할 때 예. 난사한이 좀 걸려가지고 견인을 하러 가야 되는 타이밍을 그 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대충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지. 그거는 뭐 우리 젊으신 우리 선생님은 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좀 그래도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그 느낌이 와요. 아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그게 맞는데 일단은 각 가정당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미소가 분만하려고 잘 익이다고 왔다 갔다 움직이고 꼬리 들고 그게 이제 진통 시작이거든요. 진통 시작하면서 1파수까지가 2시간이에요. 2시간 이내에 1파수가 터지지 않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손을 한번 넣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1파수 터지고 2파수까지가 2시간이에요. 2파수 터지고 송아지 발이나 머리가 안 보이면 그것도 2시간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격을 한 2시간
간격으로 해서 그 각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변화가 없으면 손을 한번 넣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송아지를 우리가 이제 견인해서 끌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과정은 일단 어느 정도 뒤로 나오는 경우는 꼬리가 확인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무리하게 잡아당겨도 큰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나올 경우에는 머리가 골반을 통과해야만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발목이 이 어미소의 외음부로 나와야 되고 머리가 골반을 통과한 상태에서는 서서히 이렇게 당기시면 되는데 머리가 골반을 향하지 않았을 때는 머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다리만 잡아당겼다가는 난살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축산하고 한 49년을 했어요. 아이고, 야, 저보다 많이 하시고. 그런데 그 젖소를 키웠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축종을 바꿔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리를 했어요. 예, 한우로 바꾸면은 네. 어떨까. 그런데 그게 참 두렵거든요. 매스컴을 보든지 한우 입식에 가격 것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참 예. 어찌해야 될까. 나이도 먹고 그런데 지금 저기 젖소 하셨으면 제가 옛날에 동분학협에 강의도 하고 했으면 저도 한두 번 봤을 것 같은데요. 그죠? 목소리 예, 좀 제가- 같아요. 네. 예, 저 나주에 가서도 강의하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저 뭐 이렇게 보시니까 뭐 젖소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사장님 뭐 2세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지만 뭐 또 아침 저녁으로 착유해야 되고 또 그게 관리는 힘드시니까 뭐 젖소보다는 한우가 조금 편한 것 같고 또 사람 몸이 좀 편해야 또 인생도 편한 거고 뭐 평생 또 이렇게 일하시는 것도 조금은 부담스럽잖아요. 또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또 즐거워야 되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우의 위험성이 있지만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지만 저는 해도 괜찮다고 권하고 싶습니다. 하세요. 그래요. 참 네. 망설이다가 그래서 교육을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젖소 하실 만큼 하셨으면 한우는 그렇게 뭐 한우도 만만한 건 아니지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사가 있고 현재 다 있거든요. 그대로 그러니까 있으니까. 네. 천천히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우사 근처에요. 마당이 예. 있어서 네. 지금 임신 후 사흘경부터 출산하는 소들이 10마리가 있는데 그 마당에 지금 뛰어놀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떤 수정사분은 만삭 때에는 위험하다고 네. 그냥 좀 갇혀서 살게끔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소들도 지네들 지 몸 상태들은 지네들이 알아서 네. 뛸 수 있으면 뛸 것이고 아니면 안 뛸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나이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내놔도 되는 건지 뛰어도 되는 건지 그 여쭙고 네. 싶어요. 그거는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사장님 그 어미소들이 이 평상시에도 임신하기 전에도 임신하고 나서도 만삭 때도 항상 그 같은 환경이죠. 예, 그 소 10마리 그대로이고요. 네. 그리고 마당에 내놓을 때 그 축사 안도 그 우방도요. 네. 네 칸을 터가지고 거기 자체도 뛰어다녔거든요. 아, 네. 지금 예, 따뜻해. 소들한테서는 그냥 자기네가 그 했던 환경은 그대로 그냥 두시는 게 낫습니다. 만약 저는 그걸 막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굳이 예, 환경을 볼 필요는 없다 이거죠. 네. 초보다 보니까 자가 수정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고 연습을 해보려는데
네, 마치 비우고 노후가 있어가지고 네네. 항문에 손을 넣으려 하는데 도저히 넣을 수가 없어요. 안 들어가서. 네. 뭐 요령이 있을까요? 아, 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팔 좀 한번 보여줘. 위로. 예. 뭐 좀 팔이, 좀 길고 손은 큽니다. 예, 아우, 사장님은 완전히 수종사 체질이세요. 잘하실 것 같아요. 팔도 뭐 저보다 훨씬 가늘고 그런데, 예, 네. 예, 가능기는 해요. 예, 예, 힘도 좋을 것 같으시고, 근데, 자, 항문에 집어넣는 건, 남의 항문에 집어넣는 거는 좀 예의를 갖춰야 돼요. 뭐냐면, 여기 웃으시는 처녀분도 계시는데, 퐁퐁이나 윤활유를 좀 발라셔야 돼. 아, 예. 예. 아, 그냥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됩니까? 예의가 없지. 그리고, 장갑에 물을 묻혀. 물 안 되지. 물이 미끈미끈하게 잘 들어가겠습니까? 퐁퐁이 미끈미끈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아, 근데 수정사가 물 묻혀서 넣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수정사건 수의사건 간에 윤활제를 묻혀야 돼요. 퐁퐁 같은 거. 아, 예. 예? 물 예. 묻히면 안 돼요. 그리고 처음 넣을 때 아무리 사장님이 팔이 가늘다 하더라도 팔 앞에 뭐가 있어요? 손이 있죠. 예. 손가락이 다섯 마디가 들어가고 나서 손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한 손가락, 두 손가락, 세 손가락, 네 손가락, 다섯 손가락 이렇게 살살 자극하면서 내 손목을, 내 손가락을 받아주시오. 그래야지 너도 안 힘들고 나도 안 힘들고 잘 만질 수 있고 수정 잘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사장님 그냥 물 묻힌 손으로 넣어보세요. 똥구멍에 불 납니다. 불. 아, 그러면- 근데 그 소가요. 예, 오산을 했던 소라서 예. 그리고 그 발정이 제가 생각할 때 좀 비육이 됐지만은 발정이 온 것 같아서 시기적으로 네, 그럴 때는 좀 잘 받아주지 않을까 싶어서 했거든요. 네, 네, 또 그러니까- 엉덩이 너무 흔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는데 윤활유를 꼭 묻히시고요. 예, 그다음에 발길질이 날라옵니다. 어떤 소든 소한테 손을 넣을 때는 100% 발이 날라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손을 순하니까 발이 안 날라온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맞고 나서 이 소가 발길질 날라올 줄 몰랐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이 소한테 접근하는 동안 이 소는 발을 날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서서히 이 소한테 민감하지 않게 살살 해야 된다라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하고 내 몸하고 이 아픈 맞으면은 이 복부나 이 사타구리 쪽 맞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을 약간 옆으로 비틀고 맞아도 이 옆구리가 맞게끔 이렇게 몸을 약간 이 직각으로 쓴 상태에서 들어가요. 손만 일직선으로 들어가고 몸은 우양우나 자양자로 바라보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냥 앞으로 정면으로 들어가면 소한테 발길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예. 그러니까 천천히 윤활유로 바르고 충분히 바른 상태에서 한 손가락, 두 손가락, 세 손가락 살살 넣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아직 이제 앞으로 이제 기농을 하여 이제 한우나 중 농사를 이제 한번 도전해볼까 하면서 교육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교육 오늘 들어봤습니다. 이 소나 설계 농촌에서 기도하는데 앞으로 소 가격 같은 거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네. 소는 우리가 이제 보면 주변에 보면 일본도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가격 전망을 제가 제대로 알면 제가 저 미아리 가서 앉아서 점쟁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뭐 제가 이쪽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쭉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한우 가격은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질 때보다는 오를 때가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한우가 올랐다 그러면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 한우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올랐다가 떨어져서 불안 심리에서 팔고 없어지고 했으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번식 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송아지를 어떻게 잘 키우고를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내 자신이 문제지 다른 건 문제 없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송아지를 잘 키워내고 번식을 잘하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돼.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살 수 있다. 내가 정석대로 진짜 잘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오늘 제가 송아지 얘기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유시키는데 송아지 평균 90kg, 120kg에서 키워내고요. 어떤 사람은 150kg 키워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차이입니까? 그러면 그 송아지 가격은요 100만 원, 150만 원 차이 나요. 생각의 차이가 틀린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지 다른 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당연하죠. 도전해 봐야 되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